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지갑 속 무심한 종이 쪼가리, 통장 잔고에 무미건조한 숫자, 아니면 그저 살아가기 위해 쓰고 버려지는 도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바라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돈에 대한 우리의 깊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격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어딘가 낯설고 심지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도 없는 돈이 어떻게 인격체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통찰이야말로 돈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나아가 부를 이루는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핵심입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은 비유를 넘어선 진실이며, 이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돈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돈이 인격체라는 것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우리가 돈과 맺어야 할 관계를 재정의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트 한도는 인격체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은 돈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심오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소중히 대하고 존중하면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듯이, 돈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머무르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찾아옵니다. 반대로 돈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섭리이자 돈이라는 에너지의 흐름이 따르는 불변의 법칙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친구나 연인, 가족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영수증, 지갑 속에 아무렇게나 구겨진 지폐, 무의미한 충동구매, 자신의 소비 패턴에 대한 무관심.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돈에게는 나는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무시당하는 기분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여기는 첫걸음은 바로 돈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당신의 손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하고 편안하게 해주면 다시 찾아오지만, 함부로 대하면 다음부터는 발길을 끊는 법이죠. 이처럼 돈에게도 주인의 태도가 곧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존중한다는 것은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와 습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폐를 구기지 않고 깨끗하게 지갑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동전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무시하지 않는 태도,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충동적인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절제력.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돈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돈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관심을 필요로 하듯이 돈도 자신이 가치 있게 쓰이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또한 돈을 대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도 돈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돈 때문에 죽겠다, 돈이 없어, 나는 돈복이 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돈에게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미워하는 신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태도를 느끼며 그에 따라 우리 곁에 머무를지 떠날지를 결정합니다. 돈을 향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거부하는 손짓과 같아서 돈이 당신에게 다가올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돈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돈이 나를 돕는 것을 믿는다. 돈이 나에게로 모여든다. 돈에게 감사합니다와 같이 말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건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듯 돈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돈이 당신의 삶에 더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떤 사람에게 기꺼이 머무르고 싶어 할까요? 첫째, 돈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기꺼이 머무릅니다. 돈을 단순히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이루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타인을 돕는 숭고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돈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돈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며 그 목표를 향해 기꺼이 움직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돈은 방황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하니까요. 마치 자신이 쓰일 곳을 아는 물이 힘차게 흐르듯 돈도 분명한 목적지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려 합니다. 둘째,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릴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은 더 많이 찾아옵니다. 돈은 자신을 방치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으고 공부하여 투자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돈은 신뢰합니다. 돈은 자신이 머물면서 더 성장하고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당신이 돈에게 좋은 투자자이자 현명한 관리자임을 보여줄 때 돈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당신 곁에 오래 머물며 스스로 불어나려 할 것입니다. 돈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셋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의 순환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그 가치를 세상에 확산시키는 사람을 돈은 귀하게 여깁니다. 돈이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돈은 더욱 크게 성장하여 그 사람에게 다시 흘러들어오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물을 흘려보내야 다시 물이 차오르듯이 돈도 베풀 때 그 빈 공간이 더 큰 풍요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돈을 베푸는 행위가 결국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돈은 어떤 사람에게서 미련 없이 떠나갈까요? 첫째, 돈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돈은 떠나갑니다.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무의미한 소비를 일삼거나 돈을 벌기 위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돈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멸시받거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돈은 싫어합니다. 돈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둘째, 돈을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에게서 돈은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돈이 많아지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돈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믿음은 돈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돈이 당신에게 다가올 길을 스스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자신을 환영하고 사랑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과 증오는 돈에게 문을 닫는 행위이며 스스로 부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이끌립니다. 셋째, 돈에 대해 무지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돈은 떠나갑니다. 돈은 살아있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돈은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돈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돈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똑똑한 인격체입니다. 당신이 돈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돈은 당신과 소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돈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돈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현명하게 다루려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돈이 많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돈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지식을 반영합니다. 돈이 당신 곁에 머물지 떠날지는
결국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돈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돈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입니다. 파트 2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돈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돈과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돈을 다루는 데 필요한 핵심 능력을 4가지로 압축합니다. 바로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 그리고 쓰는 능력입니다. 이 4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때 비로소 돈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자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돈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바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돈을 버는 중요한 방법이자 경제 활동의 기본이죠.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스템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여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 단순히 시간을 팔아 강의료를 버는 것을 넘어 그 지식과 경험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전자책을 써서 인쇄 수익을 얻거나 자동화된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는 부동산 임대 수입, 사업체 운영 수입, 저작권료 등이 모두 시스템 소득의 범주에 속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마치 척박한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과 같죠. 하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심지어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줍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당신의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내가 어떤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나만의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가 커질수록 돈을 버는 능력은 물론 당신의 삶의 영향력도 함께 성장할 겁니다. 돈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꺼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을 무조건 아끼고 덜 쓰는 것, 즉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처럼 생각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동반한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절약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돈을 모으는 능력은 소비를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저축하는 규율에 있습니다.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듯이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절약은 오히려 돈에 대한 극심한 결핍감을 키우고 폭발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목표가 있는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1천만 원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겠다거나 5년 안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만들겠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돈은 그 목표를 향해 기꺼이 모여들게 됩니다. 돈은 목적지를 아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돈은 이리저리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돈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돈이 당신 곁에 머무를 이유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카페에서 받은 잔돈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거나 마트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습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돈에게 당신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푼돈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결국 큰돈을 모으는 바탕이 됩니다. 매일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저축하는 것,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로 저축 통장에 옮겨두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돈 모으는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키울 겁니다. 돈은 작은 것부터 아끼고 존중하는 당신의 습관을 좋아하며 당신의 손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큰 불을 만듭니다. 세 번째 능력은 돈을 불리는 능력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괴물 앞에서 당신의 돈은 잠자는 동안에도 그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죠. 은행 예금만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불리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자는 돈을 깨워 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의 확장을 위한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기적인 투기나 여행을 바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복리의 마법을 믿고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우량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고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숲에서 작은 씨앗을 심어 거대한 나무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성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듯이 복리는 시간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된 마법입니다. 돈을 불리는 능력은 단순히 투자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세상과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거시 경제지표, 산업 트렌드, 기업 분석, 그리고 심지어 인간 심리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며 나만의 투자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돈은 무지한 사람의 주머니에서는 빠져나가고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꺼이 찾아와 불어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게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지식과 통찰력이 돈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비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어떻게 쓸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돈을 쓰는 방식이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불러들인다고 말합니다. 돈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그 판단에 따라 더 많이 찾아오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는 단순히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돈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돈을 쓰는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투자로서의 소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나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양질의 식단, 지식을 위한 독서나 온라인 강의, 새로운 경험을 위한 의미 있는 여행,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이죠. 이런 소비는 단기적인 지출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당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돈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 타인을 위한 나눔으로서의 소비입니다. 가족에게 베풀고 친구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기부, 봉사 활동을 위한 지출 혹은 특정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이죠.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흘러 낮은 곳으로 내려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할 때 강물은 더욱 풍성해지고
생명력을 가집니다. 나눔을 통해 돈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 돈은 더 큰 에너지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돈은 나누는 곳에서 가장 큰 가치를 기여하고 그 행복과 풍요를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진정한 확장입니다. 셋째, 품격 있는 소비입니다. 단순히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즐기는 소비를 말합니다. 무분별한 과시, 소비나 충동적인 소비는 돈을 무시하는 행동이자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는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알고 필요한 곳에 감사하며 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옷 하나를 사더라도 나의 가치를 높이는지,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진정한 만족을 주는지, 명품을 사더라도 그 브랜드의 철학을 이해하고 소비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비가 당신의 가치관과 품격을 드러내도록 하세요. 품격 있는 소비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 그리고 쓰는 능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때 비로소 돈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됩니다. 돈과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능력을 통한 섬세하고 조화로운 춤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돈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파트 3 부자의 마인드셋과 철학. 우리는 돈이 인격체라는 근본적인 이해와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근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의 마인드셋과 철학이죠. 김승우 회장님은 돈의 속성에서 단순히 돈을 다루는 기술을 넘어 부자가 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부자의 마인드셋은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돈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근육이자 돈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자신만의 명확한 부자의 기준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 막연히 돈이 많은 사람을 떠올리거나 남들이 정해놓은 집, 차, 명품 같은 물질적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하고 구체적인 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삶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집에서 어떤 풍경을 보며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무엇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어떤 곳에 기부하며 살아갈 것인가. 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역산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만의 기준은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지도와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돈을 쫓는 것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곳에 다다라 뒤늦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명확할 때 돈은 그 목표를 향해 기꺼이 움직이는 수단이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당신만의 부자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 지도가 당신의 돈을 이끌어 줄 겁니다. 이 지도가 없으면 돈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욕망을 다루는데 탁월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고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죠. 이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통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폭주하는 욕망은 충동적인 소비로 돈을 탕진하게 만들고
불법적인 길로 이끌거나 끝없는 결핍감과 채워지지 않는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욕망은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와 같아서 고삐를 놓으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부자의 마인드셋은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즉 욕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단기적인 쾌락에 굴복하기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유보할 줄 아는 힘이죠. 이는 자신을 억압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금욕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의 더 큰 목표와 진정한 행복에 일치하는지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삶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욕망을 단순히 억압하지 마세요. 대신 욕망을 바라보고 그 강렬한 에너지를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료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세요. 마치 물살이 거센 강물을 댐으로 막아 전기를 만들 듯 욕망의 에너지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욕망을 활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욕망은 당신의 노예가 되어야지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부자는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활용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죠. 심지어 돈보다 더 귀한 자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돈의 속성을 아는 부자들은 이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 시간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노동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확보하려 하죠. 이는 곧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거나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을 줄여가며 무작정 일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아웃소싱하거나 자동화하여 자신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 즉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심도 깊은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돈으로 시간을 사서 더 큰 부를 창출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죠.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부는 결정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돈을 사용하여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당신의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자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이며 돈은 그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해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네 번째, 부자는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부자들이 끊임없이 독서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돈의 흐름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멈춰서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아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합니다. 경제 동향, 기술 변화, 산업 트렌드, 인간 심리,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통찰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다가올 위기를 예측합니다. 마치 숲의 나무가 끊임없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 나가듯 부자의 지성도 멈추지 않고 확장됩니다. 배우지 않는 부자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며
그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배움은 당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돈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뇌를 최고의 투자처로 삼고 평생 학습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출퇴근길에 오디오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불을 키우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가 됩니다. 배움은 지치지 않는 당신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자는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돈의 힘을 과시하려 들죠. 돈이 주는 권력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진정한 부는 겸손함 속에서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이게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당신의 부를 더욱 단단하게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교만한 부자는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예기치 못한 불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인격체이기에 자신을 거만하게 대하거나 돈의 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는 등을 돌립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겸손한 마음은 부가 모여드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부가 커질수록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당신 곁에 오래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돈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오만한 자를 외면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인격과 지혜로 존경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의 속성이 말하는 돈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부의 길을 걷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돈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고 쓰는 네 가지 핵심 능력을 연마하는 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자의 마인드셋과 철학, 즉 자신만의 기준, 욕망 제어, 시간의 가치, 평생 학습, 겸손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지혜는 단 한 가지를 향합니다. 바로 돈과 더불어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식이 당장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바탕으로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돈은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이고 당신의 삶의 진정한 풍요와 자유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돈은 당신의 거울이며 당신이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인드셋을 점검하고 부자의 철학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돈의 흐름을 당신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진정한 부와 자유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